네, 오늘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동북부 지역을 정부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사망자 30명에 달했고요. 재산 피해액은 2조 원대로 잠정 집계되면서 지난 30년간 발생한 산불로 집계된 총 재산 피해액에 버금갈 거란 추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지자체 차원에서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여수시에서는 지난 연말 여수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입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자, 먼저 화재 피해에 주목하게 되신 이유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재는 정말 언제 어디서든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이잖아요. 작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월 12일, 그러니까 대명절 마지막 날, 대체 이제 공휴일 날 남면 봉통마을에서 와상 환자 어머님을 모시고 장애를 가진 아드님 집에 주택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모두 예. 전소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 사례를 보고 저희는 시의에서 할 수 있던 것, 그러니까 여수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재난 구호품 외에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거 환재는 전체 이제 화재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수 소방서의 사례를 든다면은요, 22년도에 39건, 23년도에 47건, 24년도에 44건으로 주거 화재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한 지원은 재난 구호품 외에는 없어서 주거시설에 발생한 화재는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서 삶의 터전과 일상을 무너뜨리는 큰 고통과 정신적 충격과 살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판단을 그렇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주거화재 피해 주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만들었습니다. 예, 지난 연말과 올 초에도 여수에서 큰 불이 났었죠. 네네, 맞습니다. 작년 사례를 들었던 이유는 작년에 사고가 났었을 때 지역의 인적 자원 그리고 봉통 마을의 이제 목사님과 사회공헌 팀들이 직접 나서서 희망 집짓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화재가 계속 잇따라 발생을 해서 이 조례를 통해서 특히 이제 올해 1월 11일 남면 금오도에서 단독주택에 전소되는 큰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예. 당시 70대 주민 한 분이 얼굴에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으셨고 약 2천만 원대의 재산 피해도 발생을 했습니다. 예. 이 금오도 화재는 지난해 제정된 본의원이 조례 발의했던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가 실제로 처음 적용되는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그럼 이분은 이제 지원을 받으신 거예요? 예, 이제 예비비를 통과했기 때문에 예. 전소된 가정에는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제도적 그분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보름간은 그 실질적인 그 비용까지 지원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특별 재난지역으로 이번에 경북 지역은 선포가 됐습니다. 네네. 이렇게 지정이 되면 정부가 지원을 하게 되는 사안인데 따로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보신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에서도 피해 복구나 생계 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문제는 모든 피해가 그 기준에 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지역마다 예. 피해 양상이나 생활 여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부 지원만으로는 현실적인 보완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게다가 절차도 꽤 걸려서 정작 피해 직후의 초기 대응이나 생활 안정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국가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이른바 지원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서라도 보다 현실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지자체 차원의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지역 상황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화재 피해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인지 좀 조례 구체적인 내용도 궁금하거든요. 네네.
이번 조례는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한 지원 내용이 크게 세 가지로 담겨 있습니다. 먼저 피해 지원금인데요.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이 전소된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에, 반소는 500만 원, 그리고 부분적으로 소실되었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두 번째는 임시 거처 마련에 대한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로 집을 잃은 분들이 당장 머물 갈 곳이 데가 없어. 없죠. 예, 예. 맞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 경로당이나 마을에 관해서 지우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최대 14일까지 숙박비와 식비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심리 회복 지원입니다. 화재는 물리적인 피해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주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해 피해 주민들의 심리적인 회복도 함께 도울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조례는 단순한 경제적 보상을 넘어서 피해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안전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심리회복 지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신적인 피해를 좀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네네. 나온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떤 네네. 식으로 좀 지원되어 있는지 명시가 돼 있습니까? 일단 그분들이 호소를 받게 되면 예. 지자체에서는 현재 이제 바우처 사업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상담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전문적인 상담은 아직 개입한 사례는 없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가 필요하므로 이것 또한 철저하게 저희가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해서 따로 신청 같은 걸 해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화재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화재 피해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 두 서류 모두 조례에 정한 양식이 있어서 주민센터에서 안내를 받으시면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와 함께 꼭 제출하셔야 할 서류들이 몇 가지 되어 있습니다. 예. 먼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 증명원입니다. 이 서류를 통해 화재 피해 정도가 확인되면 전소, 반소, 부분소 여부에 따라 지원금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는 손해보험협회에서 발급한 보험 가입 내역서인데요. 이는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통장 사본도 필요하고 피해 지원금이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서류를 갖춰 제출하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가 진행됩니다. 필요한 부분은 각 읍면동에서 친절히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예, 이런 화재 증명원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개인이 준비하는 게 간단한 건가요? 좀 어렵진 않습니까? 소방관이 직접 예. 출동을 하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또 판단을 해서 그때 맞게끔 지원 서류는 예, 준비를 가능합니다. 해주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읍면동에서 철저하게 그거는 도움을 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피해 지원을 받는 얘기를 쭉 해봤는데 만약에 화재 피해자이기도 하면서 화재를 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네네.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경우에는 조례상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래요. 이번 조례에서는 몇 가지 예외 사항을 명확히 두고 있는데요. 예. 그중 하나가 화재가 본인의 방화로 인해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경우에는 피해를 입었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 그 외에도 몇 가지 추가적인 제외 기준이 있습니다. 예. 이제 예를 든다면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은 안 된다는 예, 거죠. 그렇죠. 빈집으로 분류된 주택, 그다음에 화재 피해가 경미한 경우 전체의 10% 미만 소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또한 화재 보험에 가입된 주택 또는 법령을 위반해 지어진 건축물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다만 다른 법령에 받은 지원 금액이 조례상 기준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지원이 꼭 필요한 분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되 공정성과 형평성도 함께 고려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산불에서 인명피해를 입은 분들을 보면은 고령자가 대부분이셨습니다. 네. 이 지역 주민의 고령화는 전남 지역도 사실 뭐 섬이 많기도 하고 다르지 않을 텐데 재난 취약 지역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대비와 지원 또한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를 보면 사망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자였고 그중에는 와상 환자, 치매 환자, 장애 등 스스로가 대피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재난에 얼마나 취약한 분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음.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재난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늘 이런 안전 취약 계층이라고 봅니다.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사전 대응책과 지원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최근 국회에서도 재난 상황에서 더욱 취약한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안전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화재 예방법 개정안과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제 구체적으로는 화재 취약에 대한 지원 대책을 화재 예방 기본 계획에 포함시켜서 3년마다 실태 조사를 하는 그 결과가 나오면 재난 대응 매뉴얼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산불이나 화재 등 재난을 대비한 다른 조례들도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시의회에서? 네, 이제 본 의원이 만들어 놓은 그 재난 대비에 대한 조례가 의원님께서 마련이 직접, 예. 먼저 이제 재난 예보 경보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정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네네. 조례요. 특히 예. 이런 경우에는 그 농어촌 음. 산골에 계신 분들이 예. 잘 듣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났는지를 그때그때 예, 예. 바로바로 알 수 없다라는 네, 게 그러죠. 문제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특히 핸드폰, 이제 폴더 잘 보지 못하는 분들, 들을 수만 있는 분들에 대한 어르신들의 취약이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재난 그 시설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빠르게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경보 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학교나 공동주택,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재난 정보를 전달하고 시민 대상 교육과 홍보도 함께 진행이 될 겁니다. 예. 또 하나는 사유시설 피해 재난 지원금에 관한 지원 조례를 또 제가 발의를 해놨는데요. 예. 국고 지원에서 제외된 주택이나 농업 시설 피해에 대한 여수시가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조례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방역 마스크 비치 조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통합지원본부 설치 조례, 자원봉사 지원 조례 등 다양한 방법들이 체계적으로 좀 만들어져 있기는 합니다. 네, 산불이나 화재 등 재난들을 대비한 다른 조례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여수시 의회에서 여수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여수시 의회 박성미 의원과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